리자드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좋은 글을 쓰는 블로거하고 인기 있는 블로거하고는 다른 경우가 좀 있지 다르죠. 않냐. 그래서 마케팅에 유용한 블로거가 있는가 반면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미디어에 도움이 되는 블로거가 있는데 이들의 어떤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공동 목표라던가 그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왜 그런 걸 공동 목표로 설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공동 목표가 있겠죠.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가 같이 인간이어야 되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뭔가 조건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는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또는 사고를 한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일시켜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헤쳐왔던 가장 최악의 조건들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욕먹을 사람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뭐 욕먹는 게 싫으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논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싫은 사람이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중립인 사람이 있겠죠. 저는 그 사람들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받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겠죠. 내가 거기에서 소외된다고 해서 억울해하면 안 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또는 물론 다수의 횡포가 있겠지만 그러면 내 힘을 키워야죠. 소수의 우리 1인 미디어들이 힘이 적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만큼 더 가치를 못 준 거잖아요. 가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역할인 거죠. 거기에서 저는 집단성, 교조주의적 또는 누군가 앞장서가지고 사람들 나를 따르라 하는 분위기 또는 연이어서 릴레이하고 있고 저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블로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전에 촛불 시위 같은 느낌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자기 의지에, 그렇죠. 자기 의지에 의해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구심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있었겠죠. 뭐 시대정신이라고도 네. 하고 뭐 하는데 네. 그러니까 블로그 각자는 개개인의 어떤 미디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어야죠. 예, 그러면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블로거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를 한다거나 네. 혹은 뭐 명예훼손 얘기를 할 때 이거 뭐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학적인 부분하고 달리 TNM에서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화두를 던지는 역할이잖아요. 예. 저 화두를 던지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싫어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몰아가는 것과 의견 통일 뭐 이런 거, 나도 짜장면 뭐 이런 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먹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짜장면을 먹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거는 이제 화두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두마저도 저는 이제 좀 자유시장에 맡겨보고 싶었어요. 그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랬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긴 하겠구나. 사회적인 MC? 사회적인 MCU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거를 저는 지금 컬이라는 그 매체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몇 가지를 좀 더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가 뭐 구현되려면 아마 내년 정도 이제 시사나 이제 정치에 대한 뭔가 구심점이 돼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고 토론할 수 있는 이제 하버마스의 공론장 역할. 공론장의 역할은 당연히 TNM이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견 통일, 같이 뭔가 하자, 누군가를 쓰러뜨리거나 누군가를 추켜 세우기 위한 내 조직적인 움직임, 진보 매체에서 누군가를 띄워놓기 위해서 무슨 책 내고 뭐하고 인터뷰를 매일 메인에 거는 그런 짓은 하기 싫은 거죠. 보수 매체에서 하는 짓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좋은 글을 쓰는 블로거하고 또 마케팅에 유용한 블로거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가치가 다르죠. 예, 가치가 다르죠.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네. 같은 글인데도 이게 다른 매체에 실리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좀 간극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블로거를 어디까지 그 영역을 볼 것인가 이 얘기하고도 좀 겹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TNM은 창작 네트워크입니까? 네. 네.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재밌는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요. 블로그로 썼는데 한 20명밖에 안 봐. 영향력도 없어. 근데 똑같은 내용을 기성 매체에 실었더니 많이 보고 사람들이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디케이션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매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올려놓은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글이 중요한 거고 당신의 글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읽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공짜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많이 읽힐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치를 뿜어내야 사실은 나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가치를 생산하는 창작 네트워크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이제 초점이었죠.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블로그를 할 때 그 공간이 인터넷이라는 공간보다 다른 매체하고 했을 때 더 파급효과가 더 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미 공론화되고 다 아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완전히 새로운 거는 오히려 또 다른 쪽에서 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관계에서 TNM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창작자들로 되게 우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소셜 창작자라고 불렀던 이유 자체는 자기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한 거고요. 자기 컨텐츠라는 게 어떤 범주까지를 자기 컨텐츠로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세상의 모든 비평가들은 창작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비평가들은 비평가의 영역이 있다고 보고요. 해설가들은 해설가의 영역이 있다고 보고요. 또는 무슨 솔루션이나 무슨 우리 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왔을 때 그거를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사실은 창작자죠.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창작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글 형태로 많이들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꿈꾸는 세상에서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 동영상을 만드시는 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TNM의 파트너 구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스스로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스스로의 컨텐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걸 가치화시키기가 할 것이고 그걸 공유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라면 저는 그게 TNM의 파트너로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보고요. TNM의 가치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신디케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미디어적인 역량을 통해서 그분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서포트하고 또 함께 뭔가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하고 싶은 거죠. 콘텐츠 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네, 이름은 확정이 됐어요. 예. 니주라고 니주. NII Z5 이렇게 해가지고 니주라고 그냥 어감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I need you, your content 같은 거예요. 당신의 컨텐츠가 필요할 때 또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을 때 이곳에 오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컨텐츠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컨텐츠의 종류는 다양하게 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재능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사이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또 다른 발언 내용이나 강연 내용일 수도 있겠잖아요. 사람의 가치, 재능을 사고팔 수 있는 오픈마켓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주 세상에 없는 독창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구조에 아마 그 재확산 모델로 B2C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 놓기 위한 모델이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긴다. 팔로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또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부대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에게는 컨텐츠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하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장난처럼 주고받는 잡담의 네트워크나
그냥 지식인처럼 마케팅 도구를 모두 사용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창작 네트워크, 창작의 컨텐츠가 제대로 대접받는 오픈마켓, 이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컨텐츠는 곧 사람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콘텐츠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저희 파트너들한테 먼저 공개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대표 일을 하고 계시고 그전에도 많은 일을 하셨었는데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있죠. 요새는 밤무대 MC 같은 것도 해봐도 재밌겠다. 제가 요새 사회를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히 이게 욕심이 나요. MC 명예야?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건 키리님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잘생기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고 계신가요? 100만 원 티를 부르는 멘트. 그렇게 뭐 못생기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의 외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눈?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리를 쓰셨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디어 지형은 어떤 것인가요? 미디어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절대 가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전달해주는 메시지 도구거든요. 근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많은 그 언론사들이 가치 중립성을 얘기하고 객관성을 얘기하고 공평무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세상이란을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미디어의 그 지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들이 자꾸 쇠퇴되고 새로운 미디어들이 힘을 얻는 이유가 공감하는 미디어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미디어들이 조금 더 다양성 지향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TNM 자체가 왜 냅두잖아요. 데스크하지 않고, 데스킹하지 않고, 필터링하지 않고, 게이트키핑하지 않고, 심지어 아젠다 세팅도 안 하고 있는데 아젠다 세팅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런 것까지 제가 포기했던 이유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일단 확보하고 나서야 다음 버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다양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거를 좀 개선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TNM에 온 이후에 제일 슬펐을 때와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때를 꼽아주시면 돼요. 행복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 새 우리만 쓸 수 있는 공간, 그 괜찮은 우리가 꾸며놓은 공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했다. 경영자로서 그게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던 순간이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수익 모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익 모델을 만들고 찾고 제휴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지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좀 불행함을 좀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정말 인정을 안 해주네. 똥 인정 안 해주네. 이런 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만드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하찮게 보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식전환 시켜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불행하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 그런 게 좀 있었죠. 저는 미디어 가이로서 이제는 스스로를 이제 미디어 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위치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더 유명한 분들이 많겠지만 제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시절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 조언해 주고 싶은 것들 있으면 이 인터뷰를 보시고 의견이 다르시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조차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